가장 믿었던 사람의 등 뒤에 숨겨진 칼날을 발견했을 때 그 서늘한 공포는 사랑했던 시간만큼이나 깊고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드는 법이죠.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스타일의 기업가 박진석은 평생을 사업가로서 승승장구하며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었던 박진석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 자존심에 큰 금이 가고 맙니다. 아내 고성희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은밀하게 지시했던 고성희의 뒷조사 보고서를 받아듭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밤, 박진석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보고서 안에는 고성희가 최근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정체불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그녀가 몰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돈을 빼돌려서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야? 그리고 이 놈은 또 누구고? 박진석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사실 박진석은 고성희가 가난했던 과거를 딛고 자신과 재혼의 신분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가진 권력욕이나 이중적인 모습까지는 꿰뚫어 보지 못했었거든요. 박진석은 당장이라도 고성희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업가답게 일단은 숨을 고릅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뱀 같은 여자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대신 박진석은 고성희가 오늘 밤 어디로 향하는지 직접 미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고 직접 검은색 세단의 핸들을 잡은 박진석의 표정은 흡사,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한편 박진석이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고성희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숨겨진 아들 한우진 생각뿐이었는데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우진이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고성희의 모성애는 삐뚤어진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간 이식이 필요한데 유일한 희망인 딸 지은호가 협조하지 않자 고성희는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고성희가 도착한 곳은 허름한 흥신소 앞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이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박진석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입막음을 시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차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진석은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던 자신의 아내 고성희가 저런 뒷골목 건달들과 흥정하는 모습이라니 그 괴리감에 박진석은 배신감을 넘어 혐오감마저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박진석은 아직 차 문을 열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고성희가 숨기고 있는 결정적인 비밀인 우진의 존재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이 숨막히는 미행전은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돌려볼까요? 이 지역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든든한 가장 이상철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다 정년퇴직한 이상철님은 최근 어머니 조옥래 여사를 떠나보내고 큰 슬픔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했고 우여곡절 끝에 방제실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며칠 만에 이상철님은 탕비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이번에 들어온 이씨 아저씨 말이야. 완전 낙하산이라며? 아, 그 본부장 친구 아버님이라서 꽂아준 거라면서. 나이도 환갑이 넘었는데 무슨 방제실 근무야. 힘도 못 쓰게 생겼더구만. 직원들의 비아냥거림에 이상철님의 얼굴은 흙빛이 되고 맙니다. 평생을 정직과 성실을 신조로 살아왔던 그에게 낙하산이라는 오명은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이 자리는 이 지역의 절친이자 회사 본부장인 박성재가 친구의 아버지를 위해 힘을 써서 마련한 자리였던 겁니다. 박성재의 의도는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었지만 고지식하고 자존심 강한 이상철님에게는 맹독과도 같았죠. 이상철님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조옥래 여사가 돌아가신 후 내가 무능해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차에 아들 친구의 도움 없이는 재취업도 못하는 늙은이가 되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이상철님은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머니, 제가 참 못났습니다.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아려올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묘한 인연이 하나 시작됩니다. 바로 박성재와 이수빈의 만남인데요. 이 지역의 여동생이자 패션 크리에이터인 이수빈은 백화점에서 신상 구두를 구경하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넘어질 뻔합니다. 그녀를 잡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박성재였죠. 박성재는 지은 옷 때문에 속이 복잡해 혼자 쇼핑몰을 배회하던 중이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머, 내 신상. 이수빈은 짜증을 내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박성재가 차고 있는 시계와 입고 있는 수트가 명품 중의 명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계산 빠르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이수빈의 눈이 반짝였죠. 그녀는 박성재가 오빠 이지혁의 친구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박성재 역시 그녀가 이지혁의 동생인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기요. 그쪽 때문에 제가 좀 놀라서 발목을 삐끗한 것 같은데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수빈 특유의 당돌하고 애교 섞인 멘트에 박성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조신한 스타일의 여성들을 주로 봐왔던 예를 들면 자신의 이복 동생 박영라 같은 박성재에게 이수빈의 통통 튀는 매력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직은 티격태격하는 악연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네요. 특히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지만 지은호의 마음이 이지혁에게 있다는 걸 알고 힘들어하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지혁의 동생인 이수빈과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우리의 주인공 이지혁과 지은호에게로 가봅시다. 어머니 조옥래님의 장례를 치르며 지은호는 이지혁의 곁을 묵묵히 지켰고 그런 그녀를 보며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껍질을 깨고 그녀를 평생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 마감 후 잠시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며 위로의 시간을 가집니다. 선배, 많이 힘들죠? 할머니도 하늘에서 선배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고맙다, 은호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너한테 그동안 너무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서 그게 참 미안하고 후회된다. 이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짝사랑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봄바람이 부나 싶었는데 운명은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지혁이 과거에 도움을 줬던 경찰 지인이었습니다. 이지혁은 할머니 조옥래 여사와 어머니 김다정 님이 당한 택시 사고가 단순 빗길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개인적으로 재조사를 부탁했었거든요. 여보세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혁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그때 사고 냈던 택시 기사 말이다. 계좌 내역을 털어봤는데 사고 직전에 꽤 큰 돈이 입금됐더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입금을 했다고요? 그게 보낸 사람 명의가 대포 통장이긴 한데 추적해보니까 JH 갤러리 쪽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순간 이지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JH 갤러리는 바로 박성재의 새어머니이자 박진석의 아내인 고성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설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옆에 있는 지은호를 바라봅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지은호. 하지만 이지혁은 알고 있습니다. 지은호를 괴롭히며 간 이식을 강요하는 그 잔인한 친모가 바로 고성이라는 사실을요. 물론 아직 지은호에게는 자신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걸 숨기고 있지만요. 그런데 할머니를 죽게 만든 사고의 배후에도 고성이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니? 이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지혁에게 고성이는 철천지원수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지은호의 친어머니라니요. 이 끔찍한 악연의 굴레 앞에서 이지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선배, 왜 그래요? 무슨 전화길래 안색이 그렇게 창백해졌어요? 이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지은호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친모 고성희에게 충분히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이지혁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지은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박진석에게 미행당하던 고성희는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맙니다. 흥신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직원이 홧김에 소리친 내용을 박진석이 듣게 된 것이죠. 아니, 사모님. 지은호, 그 여자한테서 간을 떼오든 배를 가르든 알아서 하신다면서요. 왜 돈을 안 줍니까? 어둠 속에 숨어있던 박진석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지은호. 그리고 간 이식, 고성희는 사색이 되어 뒤를 돌아봅니다. 마치 저승사자를 본 듯한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아들 박성재가 짝사랑하는 여자이자 이지혁이 아끼는 후배인 지은호의 이름이 나오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낍니다. 고성희가 숨겨둔 자식을 위해 멀쩡한 지은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까지. 당신, 정말 괴물이었군. 박진석의 낮은 읊조림이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자신의 아내 고성희가 숨겨둔 자식을 위해 자신이 아끼는 아들의 친구이자 짝사랑녀인 지은호의 장기까지 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진석. 그는 배신감을 넘어선 극도의 혐오감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네가 정녕 사람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내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멀쩡한 애를 네 욕심 채우는 재물로 삼겠다는 거야? 박진석의 굵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고성희의 고막을 때립니다.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박진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우진이, 그 아이 죽어가요. 당신도 자식 키우는 부모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하지만 자수성가한 사업가이자 호탕한 상남자인 박진석에게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성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차갑게 일갈합니다. 부모? 넌 부모 자격 없어. 넌 30년 전에 버린 딸을 지금 내 아들 살리는 도구로 쓰려고 찾은 거잖아. 그게 부모야? 악마도 너보단 낫겠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빗속에 내버려 둔 채 차에 올라타 버립니다. 당장 집으로 가서 짐을 싸서 내쫓고 싶었지만 박진석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혼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회사의 자금 횡령, 그리고 지은호에 대한 협박 및 살인 교사 미수까지. 그는 고성희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 위해 더 차가운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남겨진 고성희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악에 받친 눈빛으로 허공을 노려봅니다. 이대로는 못 죽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녀의 집착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화면을 전환해 볼까요? 할머니 조옥래, 여사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던 이지혁.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는 지은호의 친어머니인 고성희가 자신의 할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사고의 배후라니. 이 끔찍한 운명의 장난 앞에 이지혁은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을 느낍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평소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의 행선지는 회사가 아닌 동생 이지환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성재의 이복 동생이자 고성희의 딸인 박영라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죠. 형,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이지환은 형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지혁은 동생의 어깨를 잡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지환아, 너 혹시 박영라 씨나 그 어머니
고성희 씨 주변에서 최근에 수상한 돈 흐름이나 낯선 사람들 본 적 없냐? 돈 흐름. 갑자기 그건 왜? 사모님 고성희 워낙 갤러리 운영하시느라 바쁘긴 한데, 얼마 전에 영라 아가씨 그림 판 돈을 사모님이 급하게 어디론가 보내시긴 했어. 작가 후원금이라고 하셨는데 좀 액수가 크긴 했지. 이 지역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사고를 낸 택시 기사에게 입금된 돈과 시기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지화는 형의 안색이 창백해지자 걱정스럽게 묻지만 이 지역은 동생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입을 다뭅니다.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만약 정말 고성이 당신 짓이라면 내가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 은호 어머니고 뭐고 당신은 살인자야. 이 지역의 눈빛이 전례 없이 차갑게 빛납니다. 그동안 일 잘하고 젠틀했던 이 지역이 흑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안타까운 아버지 이상철님의 하루도 살펴봐야겠죠.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쓰고 방제실에서 근무하게 된 이상철님. 그는 직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이겨내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소화기를 직접 나르고 옥상부터 지하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순찰을 돌았죠.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는지 무거운 장비를 옮기려다 그만 허리를 삐끗하고 맙니다. 아이고, 허리야. 주저앉은 이상철님을 보며 지나가던 젊은 직원들이 혀를 찹니다. 거봐, 나이 드신 분이 무리하시니까 그렇지. 본부장님 백만 믿고 너무 설치시는 거 아니야? 그들의 속삭임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이상철님은 아픈 허리보다 무너진 자존심이 더 아팠습니다. 33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던 지난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퇴근길, 그는 병원에 누워 계신 아내 김다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 아냐, 나야 뭐 일하는 거 재밌지. 직원들도 잘해주고. 당신 병원비 걱정 말고 푹 쉬어. 거짓말을 하며 울먹이는 이상철님의 목소리에 수화기 넘어 김다정 여사도 무언가 낌새를 챘는지 침묵이 흐릅니다. 가장의 무게란 이토록 무거운 것일까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엉뚱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박성재와 이수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백화점 충돌 사고 이후 이수빈은 기어코 박성재를 다시 불러냅니다. 저기요, 아저씨. 제가 그날 이후로 발목이 시큰거려서 방송을 며칠 쉬었거든요. 제 채널 구독자가 얼만지 아세요? 손해배상 청구하려다가 참고 병원비만 받으러 온 거예요. 이수빈은 카페 테이블 위에 뻔뻔하게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병원에는 가지도 않았고 쇼핑하느라 돈을 다 쓴 상태였죠. 금수저인 박성재에게 푼돈이나 다름없는 액수였지만 박성재는 이 당돌한 아가씨가 묘하게 웃겼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자신의 재력을 보고 접근하거나 지은호처럼 자신을 밀어내는 여자들 뿐이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돈 달라고 떼쓰는 캐릭터는 처음이었거든요. 아가씨, 이거 병원 영수증 아닌 거 다 티 나는데? 이거 백화점 푸드코트 영수증 아니야? 아니거든요. 밥 좀 먹으면 안 돼요? 아저씨 돈 많게 생겼잖아요. 박성재는 피식 웃으며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그때 이수빈의 휴대폰 배경화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오빠 이지혁과 찍은 남매 사진이었죠. 너 혹시 이지혁 알아? 우리 오빠인데 왜요? 아저씨가 우리 오빠를 어떻게 알아요? 순간 박성재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지은호가 좋아하는 남자가 이지혁이고 그 이지혁의 여동생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뻔뻔한 아가씨라니. 세상 참 좁다는 생각과 함께 박성재는 이 상황을 이용해볼까 하는 짓궂은 생각이 듭니다. 이지혁의 정보를 캐내기에 이보다 좋은 정보원은 없을 테니까요. 너희 오빠랑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지. 그러니까 오빠 친구한테 밥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수빈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오빠의 부자 친구.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대박, 물주 잡았다. 다시 무거운 기류가 흐르는 지은호의 상황으로 가봅시다.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지은호 앞에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녀의 철없는 남동생 지강호였습니다. 엄마 정순이의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갔던 그가 며칠 만에 나타난 것이죠. 누나, 나 돈 좀 줘. 급해. 너 또 도박했니?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 아, 몰라. 이번엔 진짜 대박 아이템이라니까. 그리고 누나, 저기, 어떤 아줌마가 나 찾아왔었어. 지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줌마? 누구? 몰라. 되게 부자처럼 보이던데. 나한테 누나 친엄마라면서 돈 봉투 주더라. 누나 진짜 재벌집 딸이었어.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지강호는 고성이에게 받은 돈 봉투를 흔들며 희죽거립니다. 지은호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이제는 자신의 가족들, 특히 약점인 동생, 지강호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을 압박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은호는 동생의 손에 들린 돈 봉투를 낚아채 바닥에 패대 기칩니다. 이 돈 쓰지 마. 이건 돈이 아니라 내 목숨 값이야. 이 바보야. 울분을 토하는 지은호를 뒤로하고 드라마는 대망의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박진석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그리고 박성재에게까지 버림받을까 두려운 고성이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합니다. 그녀는 이지혁을 불러냅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그를 통해 지은호를 설득하거나 협박하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지혁이 이미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 라운지. 고성이는 우아한 척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맞은편에 앉습니다. 이 대리, 바쁠 텐데 나와줘서 고마워요. 다름이 아니라 은호 문제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모님. 이지혁이 말을 자릅니다. 평소에 예의 바른 후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한 살기만이 감돕니다. 지난달 15일, 비 오던 날 밤, 제 할머니 조옥래 여사가 타셨던 택시, 그 택시 기사 계좌로 입금된 돈. 사모님 갤러리에서 나온 거 맞죠? 고성이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미끄러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잔이 깨집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모른다. 그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계좌 추적을 정식으로 해볼까요? 제 동생 이지환이 증언해 줄 겁니다. 사모님이 그날 밤 급하게 돈을 세탁하라고 지시했다는 걸. 이지혁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동생의 증언까지 지어내며 블러핑 허세를 칩니다. 고성이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수는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긍정의 신호였습니다. 이지혁은 확신했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할머니를 죽인 원수라는 것을. 당신이 우리 할머니를 죽였어. 이지혁이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순간 누군가가 이들의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지혁 선배, 여기서 뭐 해요?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에게 줄 서류를 전해주러 왔다가 깨진 찻잔과 살벌한 분위기의 두 사람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 이 진실을 터뜨리면 지은호는 무너질 것입니다. 자신의 친엄마가 사랑하는 남자의 할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지만 고성이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지은호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시작합니다. 은호야, 잘 왔다. 내가 이 선배 좀 말려봐라. 내가 널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니 이 선배가 나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협박을 하네. 내가 널 버린 죄인이라서.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고성이의 뻔뻔한 연기에 이지혁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지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분노에 찬 이지혁과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고성이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과연 지은호는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지은호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얽히고 설킨 악연의 고리, 그 비극적인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회, 지은호의 선택과 박진석의 본격적인 응징이 시작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